안녕하세요. 특허법인 IPS 이진혁 변리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타트업에게 미국 특허가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대략 한 20분 정도 내용을 영상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쉽습니다. 우선 US 시가총액 1위라는 제목으로 첫 장을 만들었는데요. US 시가총액 1위 어딘지 다 아시죠? 예, 애플입니다. 애플. 최근 기사 보니까 사우디 아람코까지 제칠 수 있을까 하는 기사가 나왔네요. 최근 미국 나스닥 시장 불이 났죠. 그 중에서 뭐 이제 기술 기업들, 뭐 애플, 구글, 페이스북, 그다음에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오늘 날짜로 기사를 드리니까 엔비디아가 인텔의 시가총액을 제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기술주들이 특히나도 큰 상승세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단연 1위는 애플입니다. 워렌 버핏도 이제 애플에 투자를 했다고 알려져 있죠. 몇 년 전에 투자한 것 같은데 약간 뭐 관련 없는 얘기를 들으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얘기하기로는 자기는 기술주에는 투자 안 한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기술을 내가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댔었는데 애플에 투자할 때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 애플은 이제 기술 사이드의 기업이라고 보기보다도 아예 미국 사회 전반, 전 세계 전반의 생활 필수품, 즉 소비재로서 이제 기업으로 가고 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의 라인업을 이제 크게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폰, 그 다음에 애플워치, 그 다음에 최근 인기 많은 에어팟 제품. 이쪽이 이제 하드웨어 라인업이죠. 근데 이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수많은 앱들, iOS 체제에서만 쓸 수 있는 수많은 앱들이 있고 이게 지금 애플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좀 지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본 뉴스 기사로는 하드웨어 제품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애플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크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플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아이폰을 만드는 하드웨어 기업이 아니라 소비재 시장,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굉장히 큰 확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애플을 조금 넘볼 수 있는 회사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존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애플의 독보적인 체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최근 1, 2년간 애플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건 조그만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사들을 보시면 첫 번째 옴니 메디사이라는 회사가 애플이 만드는 와치에 대해 가지고 이제 특허 소송을 이제 걸었죠. 2020년 1월 4일에도 걸고 이건 이제 2018년 4월 9일에도 이제 걸었다고 나오는데 여러 번 걸었습니다. 애플을 상대로 해가지고 여러 특허를 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스타트업 중에서 코어 포토닉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2017년부터 애플과 즉 기술과 관련한 라이센스 커뮤니케이션을 하다가 협상을 하다가 그 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플의 휴대폰이 자기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코어 포토닉스도 굉장히 여러 특허를 가지고 여러 건의 소송을 애플에 걸었어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애플이 핀이라는 회사로부터 이제 슈를 당했다고 되어 있는데 핀 회사도 애플을 상대로 해가지고 2019년 9월 20일에 특허를 가지고 소송을 걸었죠. 이 세 회사도 이제 사실 이렇게 조사하지 않으면 저희가 모를 만한 회사들이거든요. 다 스타트업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스타트업,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미국 스타트업. 그다음에 얘네 말고도 애플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다른 빅 기업들의 소송을 건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애플 위주로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보시면 설명드렸듯이 이제 애플 하드웨어 생태계 중에서 옴니 메디사이 같은 경우는 애플 와치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걸었고요. 그다음에 코어 포토닉스는 휴대폰, 아이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고 그 중에 이제 핵심 기술, 코어 포토닉스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은 듀얼 렌즈 조립체 관련 기술인데 이 카메라가 자기네들 특허를 지금 침해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핀이라는 회사는 이제 무선 이어폰을 만드는 회사인데 오른쪽에 이제 제품이 보이시죠? 애플의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제품 중 하나인 에어팟을 상대로 해가지고 현재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코어포토닉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스라엘 회사고요. 2012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2012년에 설립이 됐고 이제 메인 비즈니스는 어떤 거냐면 모바일이라든가 꼭 모바일 아니라도 됩니다. 이제 자동차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듀얼 카메라 관련한 기술을 가지고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매출도 나고 있어요. 매출도 나고 있고요. 근데 얼마 전에 어디에 인수됐냐면 삼성전자에 인수됐습니다. 삼성전자에 1,700억 원에 인수가 됐어요. 그 기술 보시면 자기네들이 이제 모바일 사이드에서 카메라 경험을 굉장히 중시하고 광학 광학 줌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디지털 줌을 통해 가지고 피사체를 좀 땡겨올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지금 주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포토닉스 특허를 좀 보시면 설립된 지 지금 약 8년이 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미 미국 특허 출원을 86건을 진행을 했고 그 중에서 벌써 65건이 등록됐습니다. 86건을 출원을 했다는 거는 8년 동안 1년에 10건씩 출원했다는 거거든요. 대단한 수치긴 합니다. 스타트업 치고 물론 대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미국 특허 출원을 하기 때문에 논외로 쳐야 되는데 스타트업 치고는 미국 특허를 8년 동안 86건 출원했다는 건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오른쪽에 보이는 이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이 리스트 14건으로 애플에 소송을 걸었고 현재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원 자체에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기도 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코어 포토닉스의 특허가 무효다고 하면서 특허청에 있는 P탭에 특허 무효 신청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협상으로 끝나서 애플이 코어 포토닉스에 돈을 좀 주고 라이센스를 체결하는 결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거 이제 뭐 저만의 생각이고 결과가 이제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핀이라는 회사는 지금 여기 그림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귀에 꼽는 무선 이어폰도 있고요. 사실 여기서부터 유선으로 해가지고 귀에 꼽을 수도 있어요. 제품 실제로 제품 만들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던 디자인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망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설립됐고 2015년에 미국에서 설립이 됐는데 이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파는 회사입니다. 핀 같은 경우는 앞에 봤던 코어 포토닉스만큼 특허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 4년 동안 6건 정도를 출원을 했고 현재 이미 4건 정도를 등록을 시킨 상태. 그 중에서 3건 특허를 가지고 애플, 구글, 삼성에 소송을 걸었어요. 이 세 회사의 특징이 뭐죠? 굉장히 큰 회사라는 빅 엔티티라는 특징 말고도 셋 다 무선 이어폰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뒤에 보시면 핀이라는 회사가 우선은 2015년에 처음 자기네들이 이제 무선 이어폰 관련한 기술을 이제 좀 생각을 해가지고 특허 출원을 조금 진행을 하던 와중에 삼성에서 이 제품을 생산을 했고 그 다음에 애플이 아이팟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핀도 관련한 제품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글도 관련 제품을 생산을 했고요. 아마도 근데 지금 사실은 무선 이어폰 업계에서는 사실 애플이 넘버원이긴 하죠.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물론 삼성도 뭐 좀 팔리긴 하지만 아무래도 애플을 좀 따라가긴 어려운 것 같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조금 뒤늦게 내놓긴 했는데 구글 제품이 잘 팔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에어팟 현재로서 애플 에어팟이 넘버원인 것 같고 그래서 핀도 그 중간에 제품을 내놓긴 했는데 제품이 사실 망했죠. 제품이 망해가지고 그러면 기술 개발은 해놨고 특허도 몇 건 등록받아 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2019년에 대단한 이 3개 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소송 거는 게 비용적으로나 아니면 굉장히 좀 만만치가 않긴 하거든요. 그래도 자기네들 기술에 그리고 특허의 권리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소송을 건 것 같습니다. 현재 소송 걸린 지가 이제 작년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송 자체는 굉장히 길게 남았다고 봐야 되고 애플이나 구글이나 삼성이 어느 정도 돈을 주고 끝낼지 아니면 끝까지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옴니 메디사인은 좀 설립된 지는 오래됐어요. 그리고 리비뉴가 매출이 좀 있다고는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적은 수량입니다. 제품 자체를 보면 사실은 모바일이라든가 이쪽이랑은 그렇게 크게 관련성이 없는 기업인 것 같은데 얘네 기술과 특허를 좀 살펴보면은 어떤 기술이 위주로 하냐면 근적외선 기술. 근적외선 기술을 가지고 자동차 아니면 비행기 이런 쪽에서 이제 디스턴스 측정을 하는 그런 기술이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메디컬 디바이스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심박수라든가
아니면 혈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기술들을 현재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얘네도 대단합니다. 설립된 지 한 대략 한 14년, 아까 2008년에 설립됐으니까 12년 정도 됐는데 특허 출원은 그 전부터 2006년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대략 한 14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55건의 특허를 출원을 했고 그 중에서 46건을 등록받았습니다. 스타트업 치고 굉장히 많은 수량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지금 11건의 특허를 선별을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삼성, 구글에 현재 소송을 하고 있죠. 메인은 뭐냐면 생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사용하는 기술.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휴대폰이나 애플워치 이런 것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맥박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아니면 혈류, 산소 포화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측정하는 기술들, 디지털 기기들의 그런 기능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런 생체 정보를 획득하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소송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새 스타트업의 특징을 보면요. 우선은 스타트업이긴 하지만 스타트업은 이제 뭐 사실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죠. 스타트업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기술과 아이디어, 두 번째 열정, 세 번째 그 다음에 팀워킹, 팀 조직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사실 기술과 아이디어. 대기업이 이제 좀 따라하지 못할 만한 거, 그리고 소규모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을 만한 거, 그리고 소규모 시장이 아니더라도 점점 발전시켜 나가가지고 대기업과 쌍벽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과 플랫폼, 아이디어 등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세 회사 모두 기술 개발은 물론 좀 굉장히 다수의 특허로 자기네들 기술의 보호망을 좀 촘촘히 했다는 그런 기술 특징이 있죠. 특히 코어 포토닉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몇 년이었죠? 8년 되는 기간 동안에 거의 한 8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을 해가지고 그중 60건 이상을 지금 등록을 시켜가지고 소송을 진행 중이죠. 그리고 코어 포토닉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핀도 그렇고 특허를 통해서 자사 기술, 자기네들 기술을 이용을 했다고 생각되는 대기업을 찾아가가지고 내 특허에 대한 라이선싱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술 이전을 제시를 했지만 거절당하고 나서 거절당했다는 거는 이제 대기업 쪽에서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네 특허 침해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면 무효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면 정당한 보상을 안 해주니까 바로 특허 소송을 제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약간 좀 재밌는데 이제 뒷장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허에 기한 수익 창출 모델로 변경, 즉 어느 정도는 MP와 MP란 건 Non-Practice Entity라고 해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지 않고 특허로만 수익화 활동을 하는 애들을 MP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기업 중에서는 MPU화 된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지금 자기네들 제품을 생산을 하면서 특허로서 대기업과 싸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아까처럼 코어 포토닉스처럼 M&A 된 기업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특허 자체가 현재는 메인 수익 창출 모델로 이제 변경이 된 거죠. 사실 특허로서 이제 저희가 특허를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능이 어떤 게 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내 특허를 침해한 사람이 기업이 내 특허 관련된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지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이제 미국 용어로는 이제 인정션이라고 하고 한국 용어로는 침해 금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오케이 네가 침해했으면은 네가 받은 수익 중 일부를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손해배상 개념인 거죠. 이렇게 얘네들처럼 소송을 걸어가지고 만약 소송 또는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협상은 계속됩니다. 왜냐면 소송을 계속 끌어가는 거는 소송 비용적인 측면에서 누구나가 다 원고도 그렇고 피고도 그렇고 둘 다 낭비적인 요소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물밑에서 협상은 계속돼요. 그래서 소송 및 협상에서 만약 이기게 된다면 대기업의 판매 수량만큼 손해배상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생산 판매할 때보다 만약에 그 상대방 기업이 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더 많이 판매했어요. 그러면은 그 판매한 양만큼 이익을 내가 뺏어올 수 있어요. 특허 소송이나 협상에서 이길 수 있다면. 사실 이제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 대비 굉장히 열악한 게 어떤 거냐면 영업력도 약하고 유통망도 약하고 마케팅도 약하고 생산 시설도 사실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 갖춰야지만 사실 제품 생산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영업을 하고 판매를 하기가 이제 수월한데 대부분은 좀 이렇게 잘 갖춰져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내 기술을 사용한 대기업이 이런 것들을 대신 해가지고 제품을 판매한다면은 내가 좋은 특허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친구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정 수익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코어포토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에 M&A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인수 금액이 얼마였냐면 1,700억 원이었는데 기사를 보니까 그 중에서 1,000억 원 정도는 특허 가치로 평가됐고 나머지 700억 원이 이제 영업이라든가 제품 이쪽으로 이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 오소리터라는 사가 지금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코어포토닉스가 가진 카메라 줌 관련 기술해서 특허 150건, 이건 미국 특허뿐만이 아니라 이제 월드와이드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 특허까지 포함한 거죠. 특허 150건을 통해서 오포의 카메라 기술을 삼성이 단번에 따라잡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요즘 추세는 대기업이 M&A를 굉장히 좀 적극 장려하고 있죠. 스피드 시대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개발된 회사를 M&A 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그냥 가져오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기술 스타트업인 경우는 이제 특허가 어떻게 포트폴리오가 잘 확보를 하고 있냐, 이제 이 이슈고요.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특허는 뭐냐? 그러면은 사실 이렇습니다. 남들이 모방할 만한 특허를 가진다는 것.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남들이 모방할 만한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남들이 모방을 한다면은, 그리고 그 남들이 굉장히 판매나 매출이 높은 대기업이라면 사실은 내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벌어들이는 수익 플러스 그 상대방, 내 기술이나 특허를 침해한 상대방의 사업, 거기서부터 이익을 하나 더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즉, 내 사업으로부터의 이익 더하기 타인의 사업으로부터의 이익.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내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진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능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남들이 내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여기서 보는 침해 금지 관점이죠. 이건 이제 내 사업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기술 개발도 하고 생산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영업을 해가지고 큰 기업처럼 한번 커 나가겠다. 내 거는 건들지만 내 나와바리를 치겠다. 이 관점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반대로 타인이, 예를 들면 애플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애플이 내 특허를 따라했을 때 타인이 판매한 물량, 애플이 판매한 물량에 대해서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즉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 로열티를 수취할 수 있다. 이런 관점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작은 기업으로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해가지고 한 10,000개 정도로 판매를 했어요. 근데 10,000개를 판매를 했는데 그 중에서 마케팅비 빼고 인건비 빼고 제품비 빼고 다 빼고 나니까 순이익이 대략 한 10억 원 정도 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여러분이 벌어들인 총 회사의 이익은 10억 원. 근데 여러분의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애플이 판매를 했는데 여러분보다 영업망도 좋고 마케팅도 잘하고 판매량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100만 개를 판매를 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거의 비슷한 제품이라고 할 때 여러분 10,000개에서 10억 원 났으면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곱하기 100, 100만 개를 팔아가지고 이익이 대략 한 1,000억 원 났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1,000억 원 중에서 여러분의 기술을 침해한 값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인지는 저희는 이제 몰라요. 이거는 협상을 해가지고 양사가 서로 간에 딜을 하거나 협상을 해가지고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소송에서 판사 아니면 주리들, 배심원들이 결정을 해주는 거죠. 1,000억 원을 팔았는데 여러분의 예를 들어 특허 가치가 그 중에서 한 5% 정도다. 그러면은 50억 정도를 로열티를 수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관점은 좀 역발상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나보다 사업력이 훨씬 더 좋은 회사가 내 특허를 침해한다는 거는 내 사업뿐만이 아니라 내 특허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사업에서 내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역발상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나보다 사업력이 좋은 회사가 내 사업을 대신해 준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특히 미국이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내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거기서 특허를 받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플러스 어떤 거냐면 내 사업을 따라할 만한 기업이 있는 국가. 그래서 내가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랑 내 사업을
따라할 만한 기업이 있는 국가, 내 사업이 모방될 만한 국가, 이런데 모두 특허를 받아놓으면 좋죠. 예를 들어 나는 사업을 한국에서 하는데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내 사업과 비슷한 게 벌어질 것 같아. 그러면 내 기술이 미국에서도 사용되겠네. 그럼 미국도 받고, 일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유럽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내 사업이 벌어질 만한 곳, 즉 내 기술이 사용될 만한 곳에 모두 특허를 받아놓으면 가장 좋아요. 근데 스타트업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비용이죠. 비용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뭐 유럽이든 중국이든 간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지만, 특허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는 비용은 큰 차이는 있진 않지만 각 나라들이 등록받은 특허를 보호하는 환경이 되게 다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비슷한 비용을 썼을 때 어느 나라의 특허를 등록받아 놓는 게 가장 스타트업으로서 좋을 수 있느냐, 이 문제로 이제 환원이 되거든요. 특허는 속지주의예요. 속지주의. 즉 등록받은 그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여러분이 특허 등록을 받으면 여기 한국에서 지금 효력이 있는 거고, 미국에서 등록받으면 미국, 위쪽에 캐나다에서 등록받으면 캐나다에서 이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특허 일을 하고 여러 이제 소송, 기업에서 이제 소송들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기술로 된 미국 특허, 한국 특허인데 어느 나라에서 더 잘 보호를 하냐는 거죠. 결국은 미국이거든요. 어떠한 나라도 미국의 특허 보호 체계를 따라오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한번 기사 중에 하나인데, 이건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정확하지 않은데 그래도 거의 비슷합니다. 특허 소송 한 건당 평균 배상액 한국 7,800만 원, 미국 102억 원. 그 다음에 뭐 마벨이라는 회사가 카네기 멜론이라는 대학이 마벨이라는 회사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받은, 실질적으로 받았는지 협상을 해가지고 약간 낮아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7억 5천만 불, 7,500억을 받아냈다. 이런 건 되게 많아요. 예, 미국 대학이 어떤 기업의 특허를 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손해배상 로열티를 받아냈다는 기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만 하더라도 배상액이 1억엔 이상, 대략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원이죠. 10억 원. 근데 한국은 어떻냐? 한국은 그래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간에 똑같은 기술로 비슷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특허 받아야 되는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비용 대비해가지고 어디서 내 특허를 잘 보호를 해서 수익화를 많이 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딱 한 군데,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IP데일리라는 매거진에 이제 기사를 냈던 건데요. 왜 미국 특허가 필요한지 이 관점에서 5가지 이유를 좀 쓰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을 하면 여기 밑에 오른쪽 밑에 이제 좀 적어놓은 거. 첫 번째, 경제 규모가 큰 단일 시장이다. 경제 규모가 큰 단일 시장이다. 유럽 같은 경우에 매출을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 GDP를 보면은 유럽이 한 EP가 20 몇 개국 정도 돼 있잖아요. 20 몇 개국의 GDP를 다 합하면 미국이랑 좀 비슷해요. 근데 미국은 단일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GDP랑 유럽 전체 국가 EU에 가입된 GDP를 다 합하면 이제 비슷한데, 유럽의 경우는 특허 소송, 좀 특허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각 나라별로 분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죠. 미국이란 한 나라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만약 누군가가 여러 나라가 특허 침해를 했어요. 20 몇 개국. 그러면은 유럽 20 몇 개국에 소송을 다 걸어야 됩니다. 아니면 소송이 아니라 경고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협상을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미국은 미국 자체, 나라 하나의 소송을 걸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있죠, 미국 자체가. 그다음에 침해 사실관계 조사 제도의 발달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디스커버리 제도예요. 미국의 이제 가장 유명한 디스커버리 제도인데, 즉 너한테만, 누군가한테만 있는 증거는 법원 앞에 다 갖다 내라는 거예요. 굉장히 정말로 비밀로 보호해야 되는 것도 내야 돼요. 그런 건 이제 판사만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만 가지고 있는 증거, 나만 가지고 있는 증거를 법원 앞에 이제 다 앞에 펼쳐놓고 나서 정당하게 정의롭게 싸움을 하자는 거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조사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미국이 기본적으로 친특허주의예요. 물론 이제 역사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어떨 때는 친특허주의, 어떨 때는 이제 반특허주의, 이런 식으로 지금 역사적으로 흘러오고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친특허주의고, 이건 기술과 발명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해주겠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특허를 가장 잘 보호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건 자체가 그쪽에 계속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특허가 이제 성문법 즉 법률에 정해져 있는 특허법 자체가 법률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사실 법이 모든 사건에서 나오는 개별 사실들에 대해 가지고 100%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판례 자체에서 나오는 법률의 해석 근거가 가장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적 다른 나라 대비 뭐 중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교적 다른 나라 대비해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는 스타트업이 왜 미국 특허를 확보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 특허 자체, 자기가 기술이라든가 스타트업이 기술이라든가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을 했을 때 그 아이디어와 기술이 어딘가 혹시라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은 특히 그게 대기업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업 말고도 그 대기업의 사업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익할 수 있는 어떤 기본 가장 쉬운 토대를 마련하는 게 특허라는 거. 두 번째, 그러면은 어디 쪽 특허를 주로 확보를 해야 되는가? 미국이다. 왜? 특허로 수익화를 가장 잘 할 수 있고 내 사업을 가장 잘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다. 그런 토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스타트업에게 미국 특허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좀 저희가 서포트 해드릴 사항이 있다면 특허법인 IPS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